단체 교섭을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 싶어요. 영업이익에 대해서 이익을 배분받는 것은 투자자가 하는 것입니다. 주주가 하는 거죠. 정부조차도 특정 기업들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를 합니다. 뭐 세금을 깎아주기도 하고 시설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 정비를 통해서 또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지원하죠. 그런데 이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 그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죠.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당기 순이익에서 배당을 받지 않습니까? 어쨌든 저로서는 약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또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정한 특별한 보호를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단체 행동권, 노동 단결권, 교섭권 이런 거겠죠. 뭐 집회 결사의 자유도 유사합니다. 집회를 허용하는 이유는 예를 들면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통해서 개인의 뭐 인격권도 보장하고 또 사회 전체의 자유로운 질서도 보장하는 거지만 거기에 적정한 선을 넘어서 누군가에게 심각한 고통을 가하는 방식으로 악용되거나 남용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노동상권이라고 하는 것도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또 거기는 연대와 책임이라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작동을 합니다. 오로지 개인 몇몇 사람의 이익만을 위해서 집단적으로 뭔가를 관철해내는 무력을 준 것이 아닙니다. 적정한 사회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자들에게 힘의 균형을 이루어주기 위한 헌법적 장치이죠. 기업에는 여러 이해관계인들이 관여합니다. 위험과 손실을 부담한 투자자들이 있죠. 뭐 손실과 위험을 부담했으니까 당연히 이익을 나누는 권한을 갖습니다. 그게 본질이죠. 노동에 대해서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보장되어야 됩니다. 물론 채권자들은 당연히 채권 회수를 할 수 있어야죠. 소비자들도 보호되어야 되고 연관된 기업 생태계들도 보호되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선을 넘지 않을 뭐 의무라면 좀 그렇지만 선을 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일부 노동조합이 뭐 단결권, 단체 행동권을 통해서 단체 교섭을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 싶어요. 영업이익에 대해서 이익을 배분받는 것은 투자자가 하는 것입니다. 주주가 하는 거죠. 정부조차도 특정 기업들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를 합니다. 뭐 세금을 깎아주기도 하고 시설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 정비를 통해서 또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지원하죠. 그런데 이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 그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죠.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당기 순이익에서 배당을 받지 않습니까? 어쨌든 저로서는 약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쨌든 이런 문제들도 좀 우리 모두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결국 이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는 거죠. 이 사회 구성원들이 적정한 선을 잘 지키고
그 선 안에서 자유롭게 자신들의 권리와 표현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러나 그 선을 넘을 때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게 정부의 큰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회 많은 영역에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상당히 극단화되는 것 같습니다. 중간이 잘 없어요. 선을 많이들 넘습니다. 이게 뭐 당장은 도움이 되거나 이익이 될지 몰라도 길게 보면 결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건 역사가 증명하죠. 우리가 자신들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이면에 존재하는 연대와 책임의식도 좀 되새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권리에는 의무가 따르고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고 그래서 세상 일에는 전부 다 음양이 있는 거죠.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죠. 뭐든지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한번 생각해보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쪽으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저희 입장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위원장 최승우입니다. 공동교섭단은 사후 조정 3일 동안 성실히 임하여 접점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5월 19일 22시경 공동교섭단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동의하였으나 사측은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조정 불성립을 선언하기 직전에 염영구 사측 대표 교섭위원이 교섭 거부 의사를 철회하며 시간을 요청하였고 오늘 3일차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오늘 11시에 의사결정이 되지 않았다,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반복하며 끝내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님께 진행을 맡겼고 결국 중앙노동위원회 진행에 의해 사후 조정은 종료되었습니다. 경영진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사후 조정 절차가 종료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노동조합은 예정대로 적법 파괴, 총파업, 쟁의행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파업 기간 중에도 저희는 언제나 대화할 의사가 있으며 타결을 위해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공동교섭단은 중앙노동위원회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였습니다. 노측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동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저희 삼성전자 노사 교섭 타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신 정부 그리고 고용노동부 관계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양보를 최대한 많이 하였음에도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해서 좀 국민들께도 좀 죄송합니다. 조정안에서 세부 사항이 어떤 게 결렬됐는지는 말씀해 주시기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어제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일단은 비밀 유지를 요청해 주셨고 그래서 그에 응했습니다. 저희도. 그럼 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좁혀졌다, 이것도 어떤 건지는 말씀해 주시기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한 가지 문제에서 이견이 있어서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사측에서는 현재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라는 이유를 어떤 걸로 들었을까요? 저희가 지금 사후 조정을 몇 번 거쳤지만 사측 대표 교섭위원으로 오심에도 결정 권한이 없다라는 의사 표현을 반복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와 따로 얘기를 나누고 싶다라는 의사를 많이 밝혔고
저는 그거를 이제 거부하였습니다. 특히나 오늘 오전 7시 반 정도에 제가 화장실에 방문했을 때도 사측 대표 교섭위원이 직접 화장실로 찾아와 얘기를 나누고 싶다 했지만 거부하였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지금 남은 내일까지 파업 기간 동안 이제 사측과 대화할 의사나 시간을 가질 의사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희는 뭐 추가로 사후 조정 절차가 있다 하면은 성실하게 임할 예정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서 노동조합 측은 동의하였습니다. 네. 혹시 다시 대화를 재개하는 조건이 있다면 어떤 걸 말씀하신 거죠?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하면 대화를 재개하시겠죠? 이건 제가 이제 지금 당장 말씀드리긴 어렵고, 저희는 이제 어쨌든 최종 정부에서 중앙노동위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동의하였습니다. 네, 이걸로 좀 마치겠습니다. 총파업 관련해서 한 가지만 위원장님 여쭤볼게요. 사측이 따로 얘기하자면 왜 뽑았습니까? 예, 총파업 이제 인력 배치 관련해서만 한 가지 질문 드릴 수 있을까요? 긴급 조정안 나올 경우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신지 입장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긴급 조정안도. 그 말씀 해주시지 마시죠. 총파업 하나만 위원장님 말씀 해주시죠. 긴급 조정안에 대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지금 정부가 7,000명 정도 그 통보한 내용에 대해서 그건 평시 인력은 7,000명 수준으로 유지할 생각이신지? 네,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네, 이쪽에 서시고. 네, 원만한 타결을 이루지 못해 죄송합니다. 대화의 노력은 앞으로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